예, 저희가 준비한 4위인데요. 오랜만에 등장한 두 인물입니다. 일단 서울시 의회는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의 주도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논란의 대상이었던 TBS 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을 폐지하는 이 내용의 조례안이 냈습니다. 대놓고 결국은 타겟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이렇게 보세요? 예? 그건 뭐 명확하죠, 사실은. 예, 말을 예. 안 해서 그렇지. 예. 저는 뭐 시보완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시사보도 완전 박탈. 최대의 문제점은 아무래도 편향된 방송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교통방송이 시민의 세금으로 1년에 수백억이 투입이 되는데 시민이 원하는 방향에 공정한 방송을 해야지. 김어준의 그런 과장, 허위, 날조 보도에 대해서 솜방망이 징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송심의위원들이 김어준에게 유리한 편파 판정을 했는지를 정밀 조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기준에 위반되는 봐주기 결정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업무방해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서울시 의회 모습도 볼까요?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전원이 TBS 재정 지원 중단 조례를 공동 발의했다. 지금 대략 서울시에서 TBS에 주는 출연금 돈이 한 320억 정도 되는데 TBS 전체에서는 70%입니다. 그럼 이현정 의원님, 이게 네. 300억 정도가 이제 TBS 지원이 끊길 위기네요. TBS 입장에서는. 그렇죠. 저는 이강택 사장이 지금 라디오에 나와서 시보완박, 시사보도 완전 박탈이다. 이 문제를 무슨 정치적인 문제로 저는 하는데, 저도 같은 언론 입장에서 저는 이 TBS의 문제는 언론 탄압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자, 그동안 TBS가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불공정과 편파성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어떠한 그걸 수정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자, 국민들이 예를 들어 서울 시민들이 이 서울 시민 400억을 갖다가 TBS를 해서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방송인데, 근데 이 상당히 어떤 정치 편향성의 방송,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방송들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걸 언론 탄압 주장을 하시려면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시정 노력을 했는가를 먼저 이야기를 하시란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 지금 이제 서울시 의회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300억을 끊겠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시사보도 완전 박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자기들 스스로의 책임과 이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이게 언론 탄압이라 주장하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더군다나 지금 TBS는 개인 방송이 아닙니다. 사적 방송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공영방송이잖아요. 예. 공영방송에서 그렇게 편파적으로 방송을 했으면서 또 최근에는 보니까 그동안 편파적인 논란이 있었던 앵커를 또 영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시정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시민들의 대표인 서울시 의회에서 결국 조례를 통해서, 왜냐하면 TBS는 광고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예. 그 협찬 그 광고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돈을 끊겠다는 것은 결국은 TBS가 아마 자구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그 자구 노력이 과연 성공할지는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언론 탄압이 아니라 비정상화에 정상화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오세훈 시장이 TBS 방송을 교육방송 형태로 개편하겠다고 하자 김어준 씨는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교통방송을 교육방송으로 바꾸는 기획이 있다는 것 같죠? 그냥 저만 퇴출시키면 되지 무슨 억지스럽게 교육방송입니까? 오세훈 시장 스타일이 그래요. 자신의 진짜 의도에 그럴듯한 포장지를 잘 씌우거든요. 그런다고 사람들이 모르나요?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방송이 정치 편향 논란에 휩싸여서 자주 논란이 되는 바람에 오히려 제 의도가 의심받고 있습니다. TBS 노조에서 마치 방송 탄압이다, 도둑이 재발절인 모양입니다. 조례안이 발의가 됐고요. 서울시 의회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에서 진행자가 중립성 없이 이재명 의원을 본인 유튜브에서 공개 지지한 건 물론이고 윤 대통령을 과도하게 비판한다, 이런 지적은 꽤 있어 왔었습니다. 그 영상을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지지율에 일희하지 않는다. 이거는 다른 나라 정상들도 다 하는 말이에요. 지지율이 아무 의미 없다는 말은 누구도 안 합니다. 대통령도 다 쓴다는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부인도 2층, 5층을 다 쓴다는 거예요. 이건 참 희한한 뉴스입니다. 공동정권입니까? 잘 이해가 가는데 본인이 쏙 빠지고 나서 논평하는 거죠. 이럴 때 유체 이탈 호법이 나오는 건데 본인만 용서하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라고 봅니다. 부럽다.
제가 그동안 관찰해온 윤석열 예비 후보 스타일은 특별한 노림수 또는 어떤 입체적인 정무적 판단 그런 거 못하는 분이에요. 뭐 김어준 씨야 김어준 씨 나름의 논리를 갖고 비판하고 뭐 비판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편파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 많을 테고 국민의힘 주장에서는 특히 국민의힘도 김어준 씨 하는 방송에 대해서 방심위가 편파 판정하고 있다. 이걸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접 얘기를 좀 했거든요. 일단 두 가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특정 방송 프로그램이 편파성 논란에 휘말리는 것은 어쨌든 일각의 주장이니까요. 그런데 TBS에 있는 모든 방송이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해서 정치색을 띠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TBS에 있는 방송 프로그램도 쭉 봤는데 예. 과학 프로그램도 있고 교육 특성을 지닌 것도 있고요. 예전에는 중소 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루는 프로그램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편파성의 문제를 제기하려면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방송국 전체에 대한 지원금을 끊는 것과 연결시키다 보니 예. 너무 과격한 방법이고 이것이 마치 방송국 전체에 대한 탄압으로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좀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예. 두 번째로 방심위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방심위에서 그동안 뭐 주의사회, 경고사회 이렇게 나온 통계가 있습니다. 예. 그걸 근거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막연하게 권성동 원내대표의 저런 주장을 갖고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언뜻 들으면 세금 들어가는 곳 독립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듯이 보여요. 근데 이현정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런 세금이 지원되는 곳은 상업 광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예전에 TBS 촉도 그러면 우리가 세금 지원 안 받을 테니까 상업 광고를 해서 좀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을 봐서 방송사 전체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한 프로그램이나 한 진행자를 놓고 하는 것도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또 김어준 씨가 근데 방심위로부터 제재받은 횟수가 다른 프로그램보다는 현격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또 논란도 좀 많이 나오는 거겠죠. 아니 잘 아시다시피 그건 통계로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단일 프로그램으로 방심위의 제재를 법정 제재를 받은 가장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면 더군다나 그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그랬다는 얘기예요. 예. 저게 만약에 윤석열 정부라면 훨씬 더 달라졌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때 민주당 방심위원들이 다수인 그 상황에서도 법정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프로그램이라면 객관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예. 왜 특정 어느 정파적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했듯이 문재인 정부의 방심위에서 봐줬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일이 벌어진 건지 예. 아니면 그 방심위가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건지 어찌 됐든 간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게 본다면 그 과정도 한번 다 짚어보고 그다음에 독립이라고 한다면 독립의 제1원천은 재정적으로 독립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서울시 예산을 다 받아가면서 방송은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장외 여론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른바 조국 흑서의 저자였던 서민 교수도 맞불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사진을 두 내외의 사진을 나란히 올린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일단 영상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서민 교수의 여러 SNS나 말도 오랜만에 인용을 하는데 윤 대통령의 나토회의 참석 관련해서 해도 너무하는 게 아닌가 싶다. 자국 대통령이 거의 모든 언행을 비판하는 무리들을 보니까 뭐 일부 좌파들, 진보 세력은 윤 대통령이 잘못해서가 이 나라가 망하는 걸 원하는구나 싶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사진과 비교를 하면서 첫 순방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비판을 하고 있다. 서민 교수 생각은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대통령이 외교 활동을 나가게 되면 웬만한 부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국가 대표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지해주고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잘 되도록 하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상례겠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일부 이제 이 진보 진영이라고 할까요? 뭐 모르겠습니다. 진보 진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일부분들이 아주 사사건건 문제를 이게 부각시키고 그걸 또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좀 확대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과연 문제였는가라는 문제를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고 싶습니다. 특히 언론의 특성상 또 이렇게 화제가 되는 것들은 또 여러모로 확산되기 때문에 실제로 국내에서 보면 이런 게 과연 문제가 돼야 될까? 또 국민들도 굉장히 필요함을 느끼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서민 교수가 저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이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하다라는 걸 하는데 뭐 그거야 본인의 생각인 것이고 저는 그런 면에서 보고 싶습니다. 결국 이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본질적인 부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다른 게 볼 측면들 이런 부분을 좀 나눠봐야 되는데 이게 전 정권도 그랬고 이번 정권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사사건건 모든 문제 비판하다 보니 이게 과연 대한민국 대표로 외국에 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도 저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른바 바이든 대통령 뭐 노루악수 논란이라든지 그렇죠. 뭐 의전,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메시지 같들이 너무 과도하게 비판이 되면서 윤 대통령 부부나 대통령실도 많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뭐 문제가 이런 얘기. 있다면 지적을 해야겠죠. 예. 그렇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어떤 면에서 하나의 측면들을 부각시키는 이런 측면들은 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 서민 교수가 본인 SNS에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윤 대통령 부부 관련 사진들 비행기 트랩을 오르내리는 순방길 화면을 비교해서 해놨는데요. 이 부분도 좀 눈에 띄는 얘기가 오늘 하나 더 있었습니다.